이명박 정부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신익의 좌장 이재호. 대우나 전도사로 MB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가 대헌전도사가 되어 돌아왔다. 박근혜 후보의 4년 중임제는 장기 집권에 불과하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공약을 촉구하고 나선 이재호 의원. 연일 박근혜 후보에게 각을 세우며 선대위 참여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그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대선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35일. 킹메이커 이재호는 과연 박근혜와 한지붕 한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꾸는 왕의 남자 이재호 의원을 지금 바로 만나보자. 지금 대선 전국의 그 큰 국가적 이슈, 이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 과거 이제 군사 독재에서 문민정부로 끝나는 한 시기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러면 한 20년이라는 한 이제 시대가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문민화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대선 후보들이 중요한 거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국가적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네. 그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다음 시대는 개헌이고 네. 개헌의 방향은 분권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권력의 문화가 지배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나라의 구석구석에 권력의 힘이 다 이게 미쳐서 그 권력의 힘에 뭔가 좀 가까운 사람만이 뭐 돈을 벌거나 자리를 차지하거나 뭐 이런 소위 나라 풍조가 됐잖아요. 네. 이제는 이러한 권력의 문화를 내려놓고 정말로 사람의 문화, 인간적인 문화가 나라 전반에 한번 골고루 퍼져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부터 권력을 내려놓는 분권을 하는. 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가 즉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권을 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분권을 하고 또 행정, 입법, 사법 이 3권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시대에 맞게끔 분권을 하는 그런 분권형 개헌이 이 시대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분권을 하다 보면 4년 갖고는 정책이 연관성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중임하는 게 좋다는 거고 분권을 하지 않고 4년 중임하자고 하는 거는 임기 연장에 불과한 거죠. 네. 정권 연장하거나 잘나면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네. 그건 지난날에 우리 역사가 말하잖아요. 때문에 그냥 이 권력 이대로 4년 중임제 하자고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분권의 핵심이고 시대 정치개혁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한 정치인의 가치와 철학, 시대에 대한 안목, 미래에 대한 예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분권형 개헌이 선진국으로 가고 대한민국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안목에서 출발해야지 단순히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면 표가 좀 더 올 거다 덜 올 거다 이 생각을 해갖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건 안 되죠. 저는 뭐 개헌에 대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제일 좋기는 취임하고 1년 안에 하겠다든지 이런 확실한 공약이 제일 필요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는 또 저 생각일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분권형 개헌을 비롯해서 취임 1년 안에 나라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헌을 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이 나눔이잖아요. 경제도 민주화하자 그러면서 왜 권력을 민주화 안 합니까?
지금 의원들이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네. 하나 만들려고 여러 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그 만들자고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네. 아마 곧 그게 옮겨질 하나의 또 세력 개헌 행보의 종착점은 개헌이고요. 네. 분권형 개헌이 되게 하는 네. 게 종착점이고 되면 뭐 저는 제가 주장하고 생각했던 것이 되면 그걸로 이제 정치인이 역할을 다 하는 거고 네. 다만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정치인들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헌을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시대의 요구인 분권형 개헌을 하도록 하자. 네. 그래서 전국에 이제 한 4,000명 정도 모여서 창립대회를 했죠. 국민연합. 네. 그러고 이제 16개 시도 분권형 그 연합이 21일 날 이제 결성이 다 끝납니다. 지금 한 8개가 결성이 됐는데 끝나면 각 시도, 시군 분권형 그 개헌 국민연합 대표들이 한 1박 2일 모여서 장시간 네. 토론을 할 겁니다. 대선에 분권형 개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대선 후보들 간의 이 주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을 아마 그 전국 시도연합, 시군연합 대표들이 모여서 네. 한 1박 2일 정도 세미나를 합니다. 국민연합의 대표들이 따로 있고 국민연합은 내가 주장하는 가치와 철학을 그게 이 시대 흐름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전국에 11만 명이 지난번에 개헌 분권형 개헌 청원을 했잖아요. 네. 지금 서명 받은 게 한 100만쯤 됩니다. 네, 벌써 그렇게 늘었습니다. 예, 이게 네. 이제 300만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그 분권형 국민연합 그 각 시군 대표 이 사람들은 그 정치를 안 한 신인들도 많이 있고요.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분권이 맞다, 시대 흐름의 분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11만 명 쉽게 네. 발견해 서명해서 그 개헌 국회 청원 나오고 그렇다면, 그 일반적인 그런 제야단체 뭐 국민 뭐 연합 뭐 이런 그 정치 단체가 아니고 네. 하나의 가치를 두고 뭉친 그러니까요. 그런 그 시민들 국민들 그러니까 정파를 모임이기 떠나서 때문에 가치 제안으로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모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발기인으로 그 개헌 청원한 것만 해도 11만 명이고 지금 거기에 서명한 가두 서명을 한 사람만 해도 100만 명이 100만 명. 넘으니까 아마 그 국민연합의 결정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선 전국에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서명한 회원들 100만 명 중에 앞으로 300만 명 서명을 받을 계획인데 다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서명한 사람 중에 3분의 1만 어느 한 곳으로 표가 간다면 대단하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예. 아직까지 이제 그 가치에 제일 중요한 게 분권형 개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권형 개헌 전에 분권이라는 데한 인식. 그렇죠. 지금의 시대는 나눔의 시대다. 나누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시대인데 지금 권력을 잡겠다는 건 그것하고 역행하잖아요. 나눈 것도 독점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배려가 존중이고 쉽게 말하면 당 안에서는 대통합도 안 되고 당 안에서는 민주화도 안 되는데 당 밖에 가서 대통합하고 민주화한다고 하면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런 점에 볼 때 가치관이 철학이 같지 않구나. 선거를 앞둔 사람들이니까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후보 개인들에 대해서야 이렇고 저렇고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후보라고 하는 것은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지금 정책 발표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 후보들의 정책 발표주에 그 공모하기에 진정성이 없는 게 검찰 개혁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검찰 개혁도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그 12조인가에 보면요. 영장 청구를 검사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검찰이 기소 독점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검찰 개혁이 가능합니까? 영장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발부는 법원에서 하도록 한다는 이 조항이 개헌되지 않고 그 개헌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방분권이 문제잖아요. 네. 지방분권도 지금 헌법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선임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그 선출해서 임명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선임하게 돼 있으니까 지방 분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법을 그대로 이 권력 중심의 제왕적 권력의 헌법을 그대로 두고 뭘 쇄신하겠다, 개혁하겠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언제 표현도 좀 과했습니다만은 알면 없고 축제에만 늘어났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정치개혁의 핵심인 개헌에 손을 안 대고 권력 분점에 손을 안 대고 그 헌법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가지만 책임 총리제나 정부 통령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헌법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총리인데 권한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 핵심은 헌법에 소위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든지 네. 소위 기소 독점이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그것이 핵심이다. 예, 헌법 안에 검찰의 그 독점 권한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건 뭐 어떤 계획도 될 수가 없고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예. 경찰과 뭐 검사 수사를 두고 경찰 다투잖아요. 네. 저는 검찰이 자기 식구가 부패와 부정이 있어서 수사를 경찰이 먼저 하겠다 그러면 경찰이 하는 걸 보고 경찰이 수사를 잘 못했다든지 기소를 하려고 경찰에서 넘어온 것을 조사해 보니까 부정한 게 많다든지 이럴 때 검찰이 나서서 조사한다면 옳은데 경찰이 조사한다는 건데 그걸 마치 뺏어가듯이 뺏어가서 검찰이 자기 식구 조사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다 자기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 검찰이 검사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이 조사하는 건 경찰이 조사하도록 놔두고 네. 경찰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 그러면 검찰이 손을 대야죠. 국민이 눈높이에 자기를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되게 정치한 사람들 자기 눈높이에 국민을 보고 그렇다면 국민이 동의가 있으면 헌법도 무슨 뭐 국민이 동의가 있어서 개헌한다. 아니 당연히 국민이 뭐 안을 내야 동의를 하든지 반대하든지 하죠. 네. 국민들이 무슨 분권을 하라든지 뭘 하라든지 안을 국민들이 냅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안을 내야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하듯이 안도 안 내놓고 뭘 갖고 국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네. 그것처럼 그런 것이 다 국민들로 볼 때는 진정성이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